자, 무리식 유형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 이 루트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의 값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자, 유형은 두 가지다라고 했는데 실수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허수다라고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실수 또는 허수였을 때 중요한 부분은 그 근호 안에 있는 값이 허수였으면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자,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 자, 따라서 6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보셨을 때,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3x, 2x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자. 2로 하시면 될까? 2로 하시면 안 되고 1, 4로 하신다면 1, 4 되겠네. 자, 그럼 여기에 4, 1 그 다음에 이제 부호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지금 이 2차 부등식의 이 인수분해가 3x 플러스 4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짝짝 큰큰으로 읽어주는 녀석이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알파다라고 볼 수 있고 2분의 1이 베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2번 한번 보시면, 자, 유리화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볼 거고, 자, 유형 3번도 유리화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유형 4번 또한 일단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 이 두 개가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자세는 사칙 연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 자, 유형 5번부터 이제 무리함수 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무리함수에서의 정의역하고 치역에 관련된 그 값은, 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한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시작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 지금 이 무리함수의 형태가 y는 루트 3 플러스 x라고 되어 있는데 x를 앞에다가 먼저 써가지고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시작점을 읽어볼 건데 근호 안의 값이 0 되게 하는 값, 그 다음에 밖의 상수가 시작점이다라고 했고 마이너스 3, b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야. 자, 시작점을 읽어준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라 했냐면 개형을 파악하자라고 했는데, 개형, 우리 수업 시간에 개형에서 기준은 일사분면으로 그려지는 개형이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개형을 확인할 건데 플러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개형을 살짝 그려보신다면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작점이 마이너스 3, b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야. 자, 쌤이 정의역을 읽을 때는 좌우를 보시라 했고 치역을 읽어낼 때는 상하를 보라 했기 때문에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작점 기준으로, 치역은 y는 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 자, 이제 다시 올라가서 비교를 해 보신다면 여기에 정의역은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이 a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두 개를 합했을 때 마이너스 4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유형 6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이 함수를 x축으로 또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 자,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a 값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없다. 자, 대칭 이동을 했을 때도 a 값의 절대값의 부호, 그러니까 a 값의 부호는 바뀔 수 있지만
절대값의 값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한번 가볼게. 자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9 플러스 3. 자 시작점을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점 마이너스 a분의 9, 3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y는 3루트 x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아리송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3의 값을 근호 안으로 다시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루트 9x, 자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근호의 값도 1이기 때문에 똑같이 똑같이 1로 맞춰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야. 그래서 근호 안으로 넣어준 거다.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문제를 쳐다봤을 때 쌤이 평행이동한다 해서 a 값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 값은 9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a가 9가 된다라는 거는 시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랬을 때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y는 루트 9x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시작점은 읽어봤을 때 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m 값을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m은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3에다가 n을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 a하고 m하고 n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개의 합은 7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은 요거다. a 값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칭이동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추가가 됐다면 절대값 a 값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한다. 유형 7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7번, 이런 유형은 우리가 지나는 4분면을 갖다가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모든 함수들이 개형을 파악하신 다음에 지나는 4분면에 대한 내용은 웬만하면 y절편, 자 y절편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당연 그 다음 x절편까지 나타내 주시면 모든 걸 다 완성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왜 이 선생이 표준형으로 안 고치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자 읽어주신다면, 자 시작점을 읽어볼게. 시작점은 2, 마이너스 2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작점을 읽어준 다음에는 쌤이 개형 파악이다라고 반드시 말을 했다. 자 개형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 4분면의 방향으로 그리는 녀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거고, 자 2, 4분면의 방향으로 그리는 거고, 이제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가 완벽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x, y축 다 그려주시고 시작점을 찍어 봅시다. 2,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어요 라고 생각한 다음에 y절편을 이제 나타내 볼 건데, x에다가 내가 지금 0을 갖다가 집어넣어 봤어. 0을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y값 또한 0. 이 녀석은 0,0을 지나가구나. 그렇게 지나가게 우리가 그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나는 4분면을 문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된다. 1번 틀리는 창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2,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 문제에서 지나지 않는 4분면이다라고 했다면 제1,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돼.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나는 거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 리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이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다음 유형 8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올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쳐다보니까 지금 시작점은 1,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고창 그러니까 a 값을 확인했을 때 a,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그래프를 살펴본다면 y절편이 양수였다라는 것까지, 이 정도까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시작점이랑 A 값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예상을 하신다면 루트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되겠네. A에 x-1 -1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너희가 시작점을 1,-1이라고 읽어낼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루트에 ax-a-1이다라고 하고 위아래식 여기에 있는 이 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쌤 b 대신에 뭐를 넣어줄 수가 있냐? 마이너스 a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더 할 거는 y절편을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a 값하고 b 값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었을 거야. 애들의 안 좋은 습관이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값을 뭐 A가 3이다, B가 5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다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값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자, C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얘 앞에 식이 어떻게 되냐? 약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소거되는 문자가 소거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된다. 우리가 시험 치러 들어갔을 때는 시간도 부족하고 뭐 생각보다 이제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볼게.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무리함수의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 이거 아니구나. 너희가 해보면 되고 유형 9번으로 가볼게. 자, 유형 9번도 쌤은 어떻게 하시냐면 애들은 1번부터 5번까지 일단은 차례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난 그렇게 안 하고 이 녀석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보기를 쳐다보는 거를 추천을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배운 대로 y는 x를 먼저 쓰는 습관을 가지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로 고치신 다음에 시작점을 읽어보시니까 2, 마이너스 2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우리가 했던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작점 읽었으니까 개형 파악을 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 4분면의 방향으로 그린다.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 자, y절편을 구해 볼 건데 x에다가 0을 넣어주니까 루트 4 마이너스 2 따라서 y도 0, 0,0 원점을 지나가는 녀석인 거야.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대충. 자, 2, 마이너스 2에다가 점을 찍고 y절편은 0,0이었잖아. 요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2,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좌우 살폈고 치역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상하를 살폈던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볼게. 이 정도만 했으면 보기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정의역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2번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자, 우리가 x축의 대칭이동이면 기존 항상 4분면의 점 x축 대칭을 한다면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함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 주실 거야.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수를 마이너스 y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y는으로 고친다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2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제 이 녀석하고 위에 있는 2번 보기에 있는 녀석을 비교를 내가 한번 해보니까 어때?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2번 또한 참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 자, 원점을 지난다. y절편이 0이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루트 마이너스 2x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쌤이 평행 이동한다 해서 a 값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a 값 확인인 거야. 마이너스 2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맞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또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다라고 했다면 대칭 이동이라고 했다면 쌤이 절대값의 값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대신에 2가 와도 마이너스 대신에 2가 와도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야. 글을 잘 읽으셔야 된다. 대칭 이동만 나왔는가 또는
평행이동까지 같이 나왔는가? 짬뽕인가? 잘 읽으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자, 그럼 4번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5번을 볼게. 제3, 4분면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제2, 4, 4분면을 지났기 때문에 5번이 아니구나라고 하시고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유형 10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유형 10번. 제한된 범위.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얼마예요?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절대적으로 XY축 그리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주면 된다.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자, 그럼 쌤이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 함수를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치신다면 시작점은 2분의 a,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시작점 읽어준 다음에 개형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 4분면의 방향으로 그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시작점 2분의 a, 1.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잘라야 해. 자른다의 개념이라고 했고, 자, 잘라볼 거야. 마이너스 6이 이쯤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내려가서 마이너스 6, 0이 이쯤에 있어요 라고 생각해가지고 내려 0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만 쳐다보라는 뜻이 될 건데, 자, 어디에서 제일 높다라고 할 수가 있냐?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5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그때 최소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0 넣었을 때 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가 이 함수를 fx였다라고 하신다면 f-6의 값이 얼마가 나오고요? 5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어요? a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 실제로 구해보시면 될 거야.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답은 f0 값을 구하라는 거고 스몰 n 값, 최소 값을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넘어갈게. 자, 유형 11번으로 가볼 거야. 자, 이 무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자, 무리함수하고 1차 함수 또는 직선이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내가 딱 2개만 생각을 하랬어. 뭐 한 점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뭐 2점에서 만나든.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을 보실 거냐면 시작점을 지나가는 그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자, 두 번째 접할 때 직선이 접할 때, 무리함수에 접할 때 기준으로 딱 요거 2개만 너희가 따져주신다면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절대 졸라 쉽지만 애들이 이거 2개를 갖다가 안 따져가지고 계속 어려워하는 거야. 자, 시험에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안 하면 내가 이 업을 접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 아, 고1 때는 이런 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 무리함수에서는 거의. 자,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개형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개형 파악하기 전에 시작점을 읽어보자.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 자, 시작점을 읽어보신다면 마이너스 2,1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개형을 파악을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예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다. 아하, 이 녀석은 제 4, 4분면으로 그리는 녀석이구나. 그거에 대한 설명은 개념 수업 시간 때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요렇게 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1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직선을 그려볼 건데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 음수고 y절편이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요런 직선을 그려가지고 위아래로 너희가 움직여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다. 자, 그러면 쌤이 첫 번째 한 거대로 시작점을 지나갈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그려볼게. 자, 그 다음 이 녀석을 복사가 안 되네. 이거는 접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 2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아하, 여기 이 사이를 지나가신다면 2점에서 만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주의할 부분은 시작점을 지나갈 때는 2점에서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고, 접한다라고 보신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등호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 자, 따질 거는 쌤이 먼저 뭐 따지라 했냐면 시작점부터 따지는 거야, 친구들. 그게 간단하니까. 자, 시작점 지나간다라고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이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거야. k 플러스 2의 값이 1이 되고 그렇다는 거는 k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 이 직선의 y절편이 k.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요런 꼬라지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근데 y절편이 이렇게 됐을 때가 가능했지만 얘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실 때는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돼. 하고 나서 문제 보기를 봤는데 개꿀이야. 객관식이잖아, 친구들. 3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야. 뭐 3번하고 4번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자 4번에 분명히 등호가 있다라고 가정하에 쌤이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그림을 쳐다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는 등호가 들어가시면 안 됐어. 이유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보다는 커야 돼. 그럼 흐름으로 봤을 때도 3번이 답이 될 수가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지금 목이 좀 많이 아파서 요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쌤이 답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자. 이거는 방금 했던 그 유형 11번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 이유는 역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리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함수하고 그 역함수가 어떻게 된다 했냐? 만난다라고 했어. 만난다. 이꼴 교점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본함수하고 역함수가 교점이 발생을 해버린다면 누구하고도 만난다. y는 x하고도 만난다라고 했고 추가적인 특징은 y는 x하고도 만나기 때문에 두 개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a, a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우리의 생각. 교점을 구해야 돼요. 연립을 때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연립을 때릴 건데 루트 빨간색으로 돼 있네. 잠시 다시 검은색으로. 루트 2x-2 플러스 1은 x다라고 보시고 선생님 근호하고 1차 방정식이 연립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상수 남기고 근호만 남기는 거예요. 루트 2x-2는 x-1 양변 제곱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x-2요. 넘겨주신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뀐다라고 한 거야. 자, 원래는 이제 중간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점 이쪽에서 나오는 x 값이 두 개인 걸 너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따질 건 없는데 만약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다면 정의역을 따져 주셔야 됩니다. 정의역. 근데 쌤 정의역 따졌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세요. 기하 영역이니까. 자, 그럼 다시 가볼게. 그럼 이쪽에서 나오는 그 두 개의 해를 쌤이 알파 베타라고 해서 선생님 인수분해 되는데 왜 지금 인수분해를 하지 않나요? 내가 인수분해 되게 주는 식은 거의 없을 거라고 했다.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다는 거는 x값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기 때문에 알파, 알파라고 볼 수 있고 베타, 베타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게 P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뒤에 녀석이 Q다라고 생각했을 때 PQ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뜻은 루트에다가 2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4다라고 하시면 되고 알파 베타의 값이 3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곱셈 공식 1학년 1학기 파트 여기를 표현을 하실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라고 보실 수 있고 계산을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6 마이너스 10이 따라서 4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PQ의 길이가 루트 8이 되기 때문에 2 루트 2 따라서 4번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 됐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인수분해하지만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할 거야. 그럼 선생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인수분해하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야. 유형 13번으로 넘어간다. 이게 마무리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이게 왜 13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간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역함수 합성 괄호 풀자. 그러면 달아주고 자리 바꾸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서 쉽게. 그럼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선생님 본함수하고 역함수가 합성이 되면 그래 지워버리세요라고 생각을 하라 했어. 자, 다시 써본다라고 한다면 G 인버스 도트 F의 몇 값을 구하세요, 3값을 구하세요의 의미하고 똑같고, 그 의미는 G 인버스의 F 3값을 구하세요 하는 의미하고 같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F3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F3을 구해 보신다면, 자, 3을 대입을 하세요. 분모는 1이 될 거고요. 분자는 9가 되겠네요. 9값을 구하세요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 난 이제 F 인버스 9값을 구하는 건데 역함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상수로 이렇게 잡으라 했어. 그럼 본함수로 따진다면 GK의 값이 얼마가 되셔? 9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차, 쌤이 뭔가 빼먹었는데, 자, 연립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의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 문제에서 정의역이 안 나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fx의 정의역은 점근선, x는 2가 아닌 실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gx에서의 정의역 시작점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보다 크다라고 하라 했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여기에서 이 녀석으로 이어지는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등호는 들어가서는 안 됐다. 자, GK가 9가 됐어야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하신다면 루트 K-2의 값이 81이다. 너무 앞서갔네. 9다라고 하신다면 이 9 자체가 루트 81 또는 양변 제곱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K의 값은 83이다라고 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 자,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정의역이 나와 있지 않아도 각각의 함수의 정의역하고 그 다음에 치역을 생각을 하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아리송한 답이 나왔을 때는 그 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한다. 입 아파 죽겠다.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자, 마무리할게.